원장님, 대한민국이 성형 강국이잖아요. 네. 그럼 웬만한 코 성형은 다 되는 거겠죠? 네. 웬만하지 않은 것도 많으니까요. 혹시 원장님도 못 고치는 코가 있을까요? 네, 많습니다. 안 되는 거 많은데. 그럼 오늘은 코 성형할 때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들을 OX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OM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이동은입니다. 작은 코 늘릴 수 있다 없다. 네, 늘릴 수 있습니다. 네, 이제 작은 코를 당연히 늘릴 수는 있는데요. 이제 그 피부 탄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 늘릴 수 있는지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.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고,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아보면 뭐 실장님이든 원장님이든 코에 면봉을 넣어서 이렇게 쭉 늘려보는 그런 뭐 신체 검진을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. 그게 이제 탄력도를 알아보는 작업이고, 그걸 바탕으로 얼만큼 늘릴 수 있을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. 큰 코는 줄일 수 있다 없다. 네, 큰 코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. 사실 뭐 전혀 안 된다는 건 아닌데요. 그래도 이제 뭐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줄일 수는 없고, 전체적으로는 줄이는 건 불가능하지만 뭐 콧볼을 축소한다든지 매부리도 큰 코를 깎는 거잖아요.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부분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. 그러면 이제 큰 코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그럼 수술을 할 필요가 없냐, 뭐 그런 건 아니고요. 대신에 이제 그 전략을 좀 바꿔서 뭐 큰 코를 줄인다기보다는 큰 코가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느낌을 조금 이렇게 가려주는 쪽으로, 예를 들면 큰 코는 뭐 보통 좀 두껍거나 좀 처져 있잖아요.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. 피부 두께는 줄일 수 있다 없다. 없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피부 두께는 사실 줄일 수가 없어요. 사실 이렇게 혈류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진피에 혈류가 되게 많거든요. 그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줄일 수는 없고, 대신에 이제 간접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, 일단은 그 진피 아래쪽에 그 스마스층이라고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이렇게 설명 많이 하는 그런 층이 있거든요. 그런 층이 코에도 있는데, 그 부분을 좀 제거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피부가 마치 얄쌍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코를 좀 이렇게 높이 세우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스트레칭 되면서 피부가 약간 이렇게 좀 얄쌍해지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. 그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피부의 두께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. 근데 그럼 반대로 피부 두께는 두껍게 할 수 있다 없다. 네, 두껍게 할 수 있습니다. 뭐 당연히 이제 진피를 이렇게 두껍게 하는 건 아닙니다. 뭐 주사 시술 같은 걸 통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고, 코를 연골로 이렇게 모양 만들고 난 이후에 피부를 이렇게 덮었을 때 피부가 너무 얇은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럴 경우에 이제 코끝이 연골이 비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, 뭐 인조 진피라든지 자가 진피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진피를 좀 덧댄다면 마치 이제 코에 원래 있던 피부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피부를 두껍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럼 코 길이를 늘리고 줄일 수 있다 없다. 네, 코 길이 늘리고 줄일 수 있습니다. 이거 맨날 하는 거죠, 사실. 왜냐면 이제 그 코 길이 자체가 이렇게 미간을 높이면 코가 길어지고, 이제 코끝을 높이면 코가 짧아진다라는 이런 뭐 대전제 하에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조절을 하고, 미간 높이, 코끝 높이 이렇게 조절하면서 코 길이를 뭐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콧볼은 줄일 수 있다 없다. 네, 콧볼 당연히 줄일 수 있는데요. 이제 콧볼 축소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코 성형인 것 같습니다. 이유는 이게 실리콘이라든지 이제 코끝 모양은 사실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어요. 이렇게 뭐 항상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시겠지만 다들. 근데 이제 콧볼 같은 경우에는 줄이는 것 말고 되지 않아요. 다시 늘릴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게 맞고, 과도하게 했을 때 흉터가 좀 심하게 남는다든지, 이게 콧볼이 약간 이렇게 둥근 형태를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일자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고민 신중하게 해보시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얼굴 축 비대칭으로 인한 콧구멍 비대칭은 바로잡을 수 있다 없다. 이거 좀 애매한데요. 이렇게 사실 이제 이렇게 코에서 비대칭을 형성하는 그런 요소 중에 이제 보통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, 기본적으로 콧대가 있을 거고, 비주가 있을 거고, 그다음에 이제 콧구멍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비대칭이 뭐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데요. 요 세 가지가 서로 영향을 줘서 콧대를 이렇게 똑바로 만들면 콧구멍에 비대칭이 생기고, 비주에 비대칭이 생기고, 콧구멍을 똑바로 맞추면 콧대에서 비대칭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얼굴 전체적으로 이렇게
관찰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을 개선했을 때 약간 이제 좀 이 부분을 가리고 저 부분은 좀 비대칭을 약간 남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조율을 잘 해서 비대칭을 최대한 가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디자인하는 것이 맞습니다.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. 콧구멍 길이 조절은 할 수 있다 없다. 네, 있습니다.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코에 기둥을 세운 다음에 거기 날개 연구를 이제 고정을 하면서 이렇게 콧구멍의 길이를 조절하는데요.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당연히 콧구멍의 길이를 뭐 어느 정도까지는 뭐 연장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작은 콧구멍을 크게 할 수도 있어요. 콧구멍 면적을 말씀하신 거라면 어느 정도까지는 뭐 아까 이제 피부 탄력 얘기를 했는데요.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탄력이 허용하는 한 조금 늘릴 수는 있습니다. 그래도 이제 면적이 막 갑자기 확 넓어지고 그러진 않죠. 아무래도 이제 조금 짧은 거를 길게 만들 경우에는 폭이 좀 줄어들겠죠, 당연히. 그걸 오히려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콧볼을 마치 줄어든 것 같은 그런 걸 방법으로 이렇게 전략으로 쓰기도 합니다. 네, 제가 애매하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안 된다고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이게 다 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뭐 비대칭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사실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. 이런 요소를 조율해서 이렇게 예쁜 코를 만든다고 하면 그게 이제 본인한테 가장 맞는 좀 개성적인 매력 있는 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본인한테 이렇게 맞는 코를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병원에 찾아오셔서 상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이동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